자, 이제 2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파운드리 시작을 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기술자들이나 애널리스트하고 하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애플의 비전 프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비전 프로에서 저는 비전 프로를 보고 생각했던 게 2시간 만에 끝나는 전력 사용 너무 쇼크를 먹으면서 저는 곧장 저의 생각은 더 초미세화 공정과 전성비의 더 추가적인 증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위주의 상황이 되면 나중에 이제 통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6G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바로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AI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력 소모가 어마무시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드리의 과제는 전성비를 얼마나 더 낮출 것이냐,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게 핵심 맞습니다. 핵심이죠. 그렇죠. 예, 그 핵심으로 가는 건데 TSMC가 그걸 그동안에 제일 잘했고. 네, 그렇죠. 이제 라인이 부족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무언가 더 추가적 라인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라인 증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요거 잘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앤 메모리 반도체가 붙은 세계 유일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죠. 네, 잘해야죠. 이제 자추구축이 다 있는 온전한 한 쌍의 이제 반도체 회사가 완벽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전성비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성비 제일 좋은 설계를 하는 회사는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이 설계했으니까 2시간이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회사가 했었으면 30분 못 썼을 겁니다. 다른 회사 반도체 가지고 했었으면 많이 말씀이네요. 30분 못 했을 거고. 물론 이제 애플도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이제 도전 과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낮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쪽에서 뭐 전력 소모를 줄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줄여야 되는 부분이 그 반도체 그 어떤 작동 전압 하고 결국 그 통신에서 오는 로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은 그 혁신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칩을 떨어뜨려 놓으면 얘들끼리 전자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로스가 많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초전도체 생각납니다. 그렇죠. 초전도체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초전도체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전력 로스가 저 전자산업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초전도체 하면 로스 없대잖아요. 그래서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오늘 초전도체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길수록 거기에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로스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칩끼리 계속 붙여놓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칩끼리 붙이기에는 또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서로 발열 문제. 더 뜨거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계 영역에서 굉장히 잘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규격이 달라요. 그렇죠. 칩끼리는 칩 간에는 작동 전압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 어떤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또 칩 간에 또 어떤 그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한테는 시그널인데 얘한테는 노이즈가 되니까 이런 것도 차폐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다 토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상복합은 설계도 어렵고 거기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왜 패키징이 중요하냐면 기존 칩은 있는 건데 그 칩 간의 인터커넥트를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인터커넥트 강조대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붙이는데 에러가 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붙이는 기술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인터커넥트 기술이 거의 가장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제일 뛰어나다고 보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보면 예전에 M1 있잖아요. M1을 수평으로 해서 옆에 실리콘 브릿지 만들어서 붙여버렸잖아요. 그 애플 그 컴퓨터, 맥 컴퓨터 제일 큰 거. 그렇죠. 전문가들이 쓰는 그래픽용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M1 프로, 그러니까 M1이라는 칩이 있었고 두 개를 가지고 프로. 나중에 이거 뭐 울트라까지 해가지고 맥스 뭐. 이걸 그냥 다 수평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칩이 1이고 1이라는 성능을 내면 두 개 붙이면 2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보통 1.5만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건데 애플은 거의 1.7, 1.8이 나오는 거죠. 맥 스튜디오다. 네, 생각났다 그렇죠. 이름이. 맥 스튜디오 만들 때 네.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똑같은 칩을 붙여버렸어 두 개를.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거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설계단으로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예요. 네. 그게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칩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OS하고 전체 하드웨어 시스템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 그거를 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요. 지금 뭐 이제 그 엔비디아도 우리는 뭐 엔비디아의 GPU도 뛰어나고 쿠다 엔진도 뛰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엔비디아의 그 인터커넥트 기술이에요. 그 NV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이 또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고 그걸 또 붙여서 서로 또 병렬로 더 효율적으로 내는 이번에 그래서 DGX라는 그 제품 또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이걸 붙여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 그런 상황들이 온 거는 칩의 미세 공정화가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 네네, 그렇죠. 그건 전념에서 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칩도 미세 공정도 엄청 잘해야 되고요. 칩끼리 연결하는 인터커넥트도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전체 또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체 설계, 자체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효율을 생각하면. 네. 네. 그래서 자꾸 초전 도대체 난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항값을 모두 없애줄 네네, 수 있는 맞습니다. 소재만 있다면 그렇죠. 반도체 업체에서 제일 먼저 쓸 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열이 나는 게 결국 저항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 네. 우리 저기 업계에서 왜 난리가 났냐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갑자기 M2가 M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초전도체 쓰면 스위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작동 전압이 확 줄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네. 있고 지구적으로도 되게 좋은 얘기죠.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초전도체는. 지구 전체적으로는 네네. 진짜 필요한 소재입니다. 문명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계 문명이 달라집니다. 그게 성공하면. 예. 삼성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네. 솔솔솔 루머가 많습니다. 네네. 70%의 수율이다. 네네. 뭐 60%다. 네. 아니다 그 이상이다. 막 얘기했는데 자 어디까지가 루머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영수 대표님의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이건 사실 뭐 수율은 그 회사 기밀이라서 그렇죠. 정말 담당자가 아니면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수율을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뭐 언론에 나온 걸 믿을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적어도 흐름은 알 수 있죠. 추세. 그러니까 작년에 35% 수율이라고 하니까 결국 퀄컴이 TSMC로 갔잖아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네. 근데 최근에 막 수율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도 오고 엔비디아도 오고 새로운 그 팹리스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주 의뢰를 하는 거고요. 수주가 아직 따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뢰가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MPW라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거 했기 때문에 웨이퍼 한 장에 여러 개를 담는 거. 시제품 생산해 주는 건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수율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에 5나노 MPW를 했다가 최근에 4월이었죠. 그게 5월인가 그때 4나노 MPW를 했거든요. 그러면 4나노 수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판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도대체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율 돼야 TSMC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다른 빅테크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수율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율이 TSMC보다 낮아서 뭐 칩을 의뢰를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삼성이 기존에는 그 LP 라인만 주로 잘했거든요. LP라는 거는 그 로우 파워. 그러니까 주로 모바일 AP 쪽에 주로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AP 쪽으로는 신규로 수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용 칩도 대부분 LP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SoC하고 거의 비슷해요. AP, SoC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수주를 받아야 되는 거는 그 슈퍼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AMD하고 엔비디아의 HPC 라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일단 X86 쪽으로 생산해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삼성이 암코어 계열을 많이 해봤죠. 그렇죠. 휴대폰 AP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X86은 이제 PC 쪽도 해봤겠죠, 삼성은. 근데 이제 서버용 그 X86 계열 쪽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
해본 경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일괄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iCube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TSMC 코어스 같은 것까지 해줘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가장 쇼티지의 큰 원인이 지금은 그 선단 공정도 뭐 이슈긴 하지만 가장 큰 쇼티지 원인은 코어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면 코어스를 이원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4나노 전공정은 디폴트고요. 기본값이고 여기서 변수는 코어스를 잘해줘야 돼요. 코어스 대체가 돼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 삼성이 9월에 HBM3를 양산하면서 뭔가 이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거죠? 요걸 또 붙여서 우리가 2.5D 구조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걸 또 신뢰를 줘야 되죠. 그건 네. 결국 패키징의 능력이고 맞습니다. 예, 패키징을 우리가 사실은 패키징 문제지 그 TSMC한테 뺏긴 것도 사실은 그 뭐야 웨이퍼 레벨 패키지 네, 그렇죠. 그 패키지 쪽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지금 뺏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앵커하고도 손잡고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네네, 나오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M-Core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네.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삼성이 M-Core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M-Core는 그래도 나름 그 굉장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의 어떤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Core를 활용해서 네. 이제 삼성이 인하우스도 열심히 하겠지만 온양하고 천안 팹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외주를 이제 M-Core 같은 데다가 줘서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참고로 네. 혹시나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전공정이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개별 낱개 상품으로 만드는 게 후공정이고 그거를 잘 예쁘게 포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후공정 중에 제일 큰 회사는 대만의 SE. 예. ASE 그다음이 지금 한국 계열의 미국 분이 되신 거죠. 안암반도체에서부터 시작했던 네. 엠코 테크놀로지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은 엠코하고 손을 잡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ASE는 지금 그렇죠. 대만 TSMC, TSMC 쪽은 이제 하고 서플라이 하는 체인이고, 거고. 예. 네. M-Core도 TSMC하고 많이 합니다. 네. 근데 M-Core는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이제 발을 많이 무게를 실으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베트남에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부분 삼성향일 거예요. 상당수. 네. 물론 애플 거도 하겠지만. 예. 어쨌든 답은 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칩리스 소위 말하는 그 VCA라든가 네네. TSMC의 VCA나 우리 DSP 디자인 솔루션 네네. 파트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칩을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도를 주면요. 이렇게 우리 도면으로 설계되고 아니라 거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냥 네. 거의 뭐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네. 요걸 다 레이아웃해서 도면으로 그려야 되죠. 네네네. 그런 것도 도면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하고 이제 그 실무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최적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 팹에 맞게. 그러니까 그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팹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나 IP들이 있잖아요. 네네. 요걸 또 알고 있어야 되죠. DSP 업체들이. 그러면은 네. 그건 빅테크들조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TSMC의 생산하던 설계도를 그대로 주면 그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 TSMC의 특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회피해서 또 해야 돼요. 개발을 따로 해야 돼요. 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저기 TSMC의 엄청나게 두터운 VCA 라인에 비해서 계층도와 저 생태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얇은데 그렇죠. 굉장히 얇습니다. 너무 얇은데 이거 그렇죠.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삼성하고 TSMC가 가지고 있는 IP의 숫자, 뭐 일단 질적인 부분은 뭐 논외로 하고 양적으로 봐도 TSMC는 2만 개가 넘고요. 삼성은 7천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네. 그나마 이제 2만 개 중에서도 TSMC가 애플하고 서로 막 같이 개발해서 만든 굉장히 고급 IP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피해서 또 설계를 해야겠죠. 네. 그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칩리스 생태계도 네. 네, 대만은 굉장히 큰데 그렇죠. 칩리스하고 오사 생태계는 굉장히 큰데 삼성은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다음에 네. 직구 잘 던지는 선수였어요. 디램만 잘 만들고 낸드 네. 잘 만들고 네. 물론 AP 잘했죠. 그 저쪽 뭐 아이팟 할 때의 네네. 그렇죠. 아이팟 할 때의 AP는 네네, 정말 맞습니다. 뭐 잘 만들었는데 이제 아주 복잡계로 넘어오니까 네. 되게 답답한 상황들이 온 거예요. 최근에 그 반도체 외계인 짐 켈러 음. 텐스토렌트에 삼성하고 현대차가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했더라고요. 1억 달러
투자 유치하는데 70%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했어요. LG전자도 뭐 선잠단 진켈러하고 그쵸.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LG전자는 이제 제품 TV에 스마트 TV에 응용하는 걸로 이제 협력한 거고 네네네. 이번에 지분 투자한 거는 현대차 그룹이 50% 투자했고요. 그러니까 1억 달러 중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삼성이 아마 2, 3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더 많이 했네. 네. 놀랍네. 왜냐면 지금 자동차가 더 문제예요. AI는. 그치. 레벨 3를 해야 되는데. 네, 그치. 네. 지금 자동차에 OS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한 게 없으니까 삼성하고도 하고 퀄컴하고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짐 켈러 같은 사람이 뭔가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저기 뭐야 테슬라에서도 이미 작업을 하고 오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하드웨어 잘 만든다고 밸류에이션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그 차 타보신 분들이 뭐냐면 왠지 차 타고 막 고급차 탄다고 하시는 분들 에이씨 제네시스 G90 탈 걸 그랬어.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지금. 잘 만들거든 차. 근데 밸류에이션 하나도 못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밸류가 안 나오니까 밸류에이션 못 받는 거지. 맞습니다. 예. 결국은 핵심은 전기차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이야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시간 가보세요. 배터리는 범용품이고 나중 되면 AI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냐, 자율주행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냐. 자율주행 결국 AI니까. 그렇죠. 예. 이제 결국 칩니스 생태계가 취약하니까 이런 분들 좀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지. 네, 좀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네. 짐 켈러가 오겠나 이게 문제지. 아니 그짐 켈러가 오진 않는데 어쨌든 지분 그 투자를 회사에, 했으니까? 예, 캐나다 벤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아마 한국 그 테크 기업들하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잘 풀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라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뭐 또 반도체 업계 거스 링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짐 켈러가. 그렇죠. 네. 지금 잘못하면은 자동차 회사를 지금 한 20년 후 생각해 보면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2000년 제가 한 6개월 그 테슬라 지켜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 한국에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광고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에서 그런 걸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미국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지금 서부 쪽에서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로보택시 근처까지 가 있어요. 지금 상황조차도.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앞으로 몇 단계가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기자를 했지만 네. 그 국내 언론의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아이폰 나올 때도 이게 아이폰 별거 아니라고 옴니아하고 비슷하게 자꾸 경쟁 구도 붙이고 이게 결국 그 우리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업 도와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고 빨리 개발하게 독려하는 게 나은 거지. 갑자기 또 이영수 대표님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떠올랐는데 난 지금 다시 엑시노스 쓰겠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갤럭시 23이 사실은 TSMC로 넘어간 네, 퀄컴을 써서 대폭적 성능 향상. 네네. 그때 그 GOS인가 그거 당하고 네네. 나서 진짜 맞습니다. 뒤집는 대폭적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도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엑시노스를 쓰면 또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삼성의 시스템 LSI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당연하지, 그건 네. 또. 네. 그러니까 누구는 냉정하게 뭐냐면, 네. LG전자 휴대폰 포기했는데 너희도 그거 포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투자자 중에. 우리 투자자 좀 냉정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쪽에서. 그러면 이제 엑시노스 오토도 안 되는 거죠. 어. 네. 엑시노스에서 뭔가 예. 헤게모니를 어느 정도 가져오지 못하면 그렇지. 엑시노스 오토에 어. 이게 개발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네. 어떤 저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이엔드 칩 설계를 포기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네. 이제 다음이 없죠. 네. 근데 어쨌든 네. 투자자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언론은 막 엑시노스 너무 좋아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발 엑시노스 포기해라, 씨. 안 된다, 씨. 그것 때문에 이제 휴대폰사 망하게 생겼다, 막 네. 이런 얘기까지 또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짐 켈러가 설계 좀 해주면 안 되나? 엑시노스 설계 준다 그러면 네.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대담할 때 네. 얘기했지만 안드로이드는 총 위기야 지금. 네, 그렇죠. 총 위기야 지금.
구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퀄컴도 더 잘해야 되고 퀄컴 많이 좋아진 거죠 이번에. 네네 그렇죠. 네,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퀄컴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하고 삼성전자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제일 안타까운 게 폴더블 만들어 놓고 폴더블 킬 앱이 없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네. 아니 지금 이번에 선정하는 게 킬 앱 아니야. 이거 네. 이렇게 튤립해서 나만의 사진을 찍는다 막 이러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 거. 그게 킬 앱이에요. 그거 하나야. 그게 이제 삼성이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옛날에 뭐 후버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 제스처로 뭔가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못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이 문제지. 네. 구글이 좀 각성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잘하는 애들 있으면 돈 좀 꼽아주고 야 실패되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구글이 해야지. 이거는 구글이 해가지고 그 킬 앱을 만들어야지 이게 팔리면서. 그러면 지금 애플 할 생각 없는데 여기서 한번 쭉 치고 나가서 시장 점유율 한번 쫙 늘리고 뺏겼던 시장 좀 갖고 오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쓸 의향이 있는데 뭐가 달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했는데 와 다르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앱이 없어. 유튜브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아는데 그 기술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왜 못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이제 터치 스크린 옛날에 애플 보면 애플도 터치 스크린이고 삼성도 LG도 터치 스크린인데 보면 터치 스크린의 감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초창기에는. 네 맞아요. 그게 결국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번에 비전 프로도 보면 애플이 기깔나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그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아래쪽에 찍혀요. 왜냐면 손가락 뼈가 우리 손톱으로 찍는 게 아니라 손가락 뼈로 찍거든요. 근데 우리 찍을 때 손톱으로 찍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어요. 이거를 애플은 알아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줘요. 네. 그게 있었던 거고 삼성하고 LG는 초창기에 X축, Y축 정확하게 요거는 펜으로 찍으면 정확하게 되죠. 근데 사람 손가락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냥 기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인간에 네네.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인문학도 약하고 네. 근본 학에 대한 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업 세력이 갑자기 전쟁 후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사회가 돼서 이 돈을 쓰는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너무 안 하는 게 전 투자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게 진짜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냐는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전 프로 얘기 나왔으니까 비전 프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번 제품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대중화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제품들이 개선되면서 코스트가 떨어지고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뭔가가 서비스들이 붙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이상으로 좋은 제품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킬러 앱을 어떤 거를 개발자들이 만들어줄 거냐. 네네. 그게 그렇죠. 핵심일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얘기했던 자기네 앱은 화면 크게 보는 영화, 그다음에 그거는 다른 데도 다 실현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페이스타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페이스타임 되게 중요하다. 근데 페이스타임 하나만 하기 위해서 이걸 써? 그러면 이 가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페이스타임 한 개만 하려면 물론 뭐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이제 뭐 더 모여서 회의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결국은 다른 앱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 외에는 저는 보았을 때 내가 개발자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저걸로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여기 마지막 퍼즐은 AI라고 생각해요. 그러겠죠. 애플 GPT. 네. 시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네. 그렇게 네.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컴퓨터의 변경이다. 컴퓨터의 네네. 크나큰 변경은 인터페이스의 변경인데 이번에 인터페이스가 변경됐으니 3세대 컴퓨터다. 예를 들어 PC, 모바일, 그다음 비전 프로. 그러니까 소위 모바일 말하는 컴퓨팅. 뭐 XR 컴퓨터라고 네네. 표현하든 무슨 뭐라고 컴퓨터는 이거는 전혀 다른 컴퓨터가 나왔고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손가락과 눈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죠. 입력 장치에. 결국 말인데 그렇지. 이 말을 사람처럼 이해하려면 결국 GPT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저는 그래도 시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시리 내가 하는 거 보니까 한국어 저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안 쓰는데. 근데 이게 진짜 되면 이거 진짜 필요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죠. 그럼 진짜 완전한 새로운 컴퓨터 세상이 열린다.
모두 다 뭐 이제 얼굴에 뭐 쓰고 다니는 상황이 온다. 물론 좀 얇아지긴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애플이 AI 쪽에 어떻게 그 리더십을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쿡이 AI의 A자도 못 꺼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애플이 GPT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애플 GPT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애플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리라는 자산을 또 갈아엎어야 되니까. 네. 그 시리는 좀 어렵겠더라고. 영어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어로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시리가 그렇게 확장성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GPT는 되니까 결국 애플도 GPT 기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7개의 대형 회사 플러스 알파가 다 첨단화하는 시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AI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핵개발 같아요. 이게 AI를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개발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그 샘 알트먼 CEO가 그 오픈 AI 전 세계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만나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AI 위험하니까 제재해야 된다고 규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다 개발했으니까 위험하다고. 물론 명분은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사다리 걷어차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AI 시대가 오면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좀 더 많이 빈번해지는 거 아닐까. 왜냐면 기계들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전쟁이 오히려 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AI에 의존하는 나라, 만약에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나라에다가 AI가 계속해서 편향된 정보를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저 그 국민당은 나쁜 놈들이고 뭐 부정부패라고 막 이런 것들 뭐 주면서 그러면 민진당이 계속 승리하게 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AI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얘기냐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네네. 무기가 AI와 결합이 되면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전쟁을 사람들이 왜 하냐 이렇게 하지만 기계가 뽀개져 이러면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전쟁이 정말로 또 오히려 전쟁이 좀 빈발해지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뭐 무인 드론, 무인 탱크, 탱크도 무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그죠? 무인 탱크, 무인 드론, 뭐 무인 바주카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사이버 군인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나오면 이번에 진짜 AI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 얘기 조금 살짝 해주시죠. 네네. 네. 일단 러시아 장성들이 상당수가 죽었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AI 가지고 해킹을 한 거죠. 특정 지역에 트래픽이 몰린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미사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죽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우리나라 그 UDT라고 하나요? 네. 그 어떻게 보면 후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교란하고 이런 그런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전쟁에서 정말 당하는 쪽에서 엄청나게 그 괴로운 거거든요. 네. 전원 사살이 됐어요. 어. 네. 그러니까 침투 이런 루트를 다 뚫리는 것 같아요. 네. 해킹이 돼서. 네. 그래서 다 사살. 그 부대를 다시 재건하는데 8년이 걸린답니다. 그 특수부대원들 양성하는데. 네. 그렇군요. 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위성 사진이나 CCTV를 통해서 비전 학습을 시키는 거죠. 러시아 탱크에 대해서.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면 이제 가서 제블린으로 쏘거나 미사일 날리는 거죠. 네. 네. 하이마스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꼭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조금. 네. 저는 그 이번 사이클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 키워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계속 확장하는 거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매기가 확산은 되겠지만 당장은 지금 AI 쪽밖에 뭔가 확실한 수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거 하고 맞물려서 HBM이라는 이쪽을 계속해서 뭐 밸류는 지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네. 계속 이쪽으로 어떤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스터디하면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회는 많다고 봐요. 네. 사실은 뭐 네. 그 지금 불경기라고 해도 향후에 반도체를 쓰는 영역이 적어질 거냐고
길 가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R&D 투자가 올해 같은 정말 감상까지 하는 불황에도 역대급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반도체 산업이 꺾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서 지금 우리가 전쟁 얘기도 잠깐 중간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명사가 그쪽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이 그걸 익숙해져 있고 그거 없는 상황으로 되돌리기 없는, 마치 에어컨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시절로 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눈으로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싹 다 바뀌겠죠. 시간이 그렇죠. 흐르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반도체는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물리신 분, 뭐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다 살아남는 반도체 업체들이라면 다 고점을 다 돌파하는 정도의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여기서 그 도태되지 않는 한 시대를 잘못 읽어서 도태되는 기업은 분명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잘 대응하면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번 네. 조정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에 멍하니 가는 걸 보셨다면 이번에는 잘 정리하셔서 그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써먹는 최강 반도체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무려 거의 한 10,000권 팔린 것 같은데. 네, 지금 4쇄까지 찍었습니다. 네. 12,000부 찍었습니다. 네. 반도체 책 중 최고 많이 팔려. 10,000권 넘어간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네. 지금 예, 반도체 베스트셀러 작가님. 우리 정치적 네. 독이 마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야, 진짜 10,000권.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시면 좀 어렵더라도 자꾸 읽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 잘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놓쳐갖고는 엄청난 투자 수익 한 몫을 잃는. 그러니까 시장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도체를 안 하고 투자를 하면 반쪽짜리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저 공부하는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잘 안 하는데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신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저자 IT 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노하우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